근데 그러면은 저승사자 이 진짜 있는 걸까요? 저승사자가 저는 사실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오신 적은 없지. 대신 점을 보면서 느껴진 적은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 앞에 있는 이 친구, 접니다. 이 친구의 친오빠가 실제로 경험했던 얘기인데, 이제 이 친구가 처음에 저한테 점을 보러 왔을 때는 다른 걸로 보러 왔지. 막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남자는 있나요? 뭐 이런 것들, 제 삶은 괜찮나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물어보고 뭐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럼 저희 오빠 사주도 한번 봐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갖고 뭐 알겠다, 오빠 봐주겠다 해서 오빠를 딱 보는데 이제 방울부채를 들고, 저는 화경으로 보니까 들고 눈을 딱 감고 방울부채를 막 흔드는데 우리 한자 중에 복복자 있잖아요. 복복자가 이렇게 딱 보이더라고. 그래서 아, 이 오빠가 돈이 진짜 많나 보다. 그러니까 복이 많나 보다. 복복자가 딱 보이니까 복주머니 그런 느낌처럼. 그래서 아, 이 오빠 돈이 많나 보다 하고 딱 눈을 뜰렸는데, 이 왜 우리 그래픽처럼 갑자기 이게 옆으로 싹 가더니 한자가 하나 앞에 더 떠. 이게 뭔 한자지? 뭔 한자지? 이렇게 아리송하는데 느낌이 명자인 느낌이 드는 거야. 느낌이. 그러면 읽으면 명복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명복? 갑자기 웬 명복이야? 이러는데 그게 또 그래픽처럼 커 있던 그 글자가, 이게 크게 있던 그 글자가 싹 작아지더니 앞으로 가더니 뒤에 명복, 을 빕니다가 땅 뜨는 거야. 글자로. 그래서 내가 사실 딱 놀래가지고 이 앞에서 핸드폰을 들어갖고 명복을 검색을 해봤어. 아, 맞아. 왜냐면 나는 명자가 목숨 명자인 줄 알았거든. 맞잖아. 다들 그렇게 생각했잖아. 근데 진짜 다른 한자야. 그리고 내가 본 한자야. 처음 본. 그래서 순간 뭐야? 너네 오빠 죽었어? 죽은 사람이야? 이 얘기를 했지. 왜냐면 우리 막 옛날에도 점사 보다 보면은 뭐 죽은 사람 사주를 넣었을 때 어떨까요? 막 이런 것들 많았잖아. 그래서 얘가 나 테스트 해봤나? 이 생각이 들어갖고, 야 뭐야, 너네 오빠 죽은 사람이야? 왜 죽었다고 떠? 왜 명복을 봅니다가 떠? 이랬더니 얘가 아닌데요? 저희 오빠 살아있는데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왜지? 왜 죽었다는 느낌이 들지? 이랬더니 얘가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이러더니 자기가 어릴 때 꾼 꿈이 있는데 이거를 잊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다는 거야. 아, 지금 갑자기? 갑자기 뜬금없이.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봐라라고 하는 순간 뒷골이 그렇게 아프더라고 막. 그래서 근데 진짜 뒷골 이렇게 붙잡으면서 얘 얘기를 들었어. 그 얘기를 다시 해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오빠 사주 자체에 단명운이 있다라는 말은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절에 갔더니 단명한다고 그랬었대. 어디 철학관을 가던 간에 다 얘는 34살 전에 죽는다. 다 이 얘기가 나왔고. 나이가 딱 나와 있었던. 네, 몇 년 전에 자다가 진짜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엄청 거하게 차려진 상차림에 저희 엄마, 아빠, 오빠, 저 네 가족이 둘둘씩 이렇게 나눠서 앉은 거죠. 저랑 오빠랑 같이 나란히 앉고 맞은편에 엄마, 아빠가 나란히 앉고. 근데 딱 왼쪽을 보니까 갈색깔 향로에 향이 3개가 이렇게 피워져 있는데, 네, 향이 3개가 피워져 있는데 이상하다? 뭐지 여기는? 했는데 어느 순간 쓱 누구 2명이 들어왔어요. 누군가가. 근데 키가 엄청 크고 덩치가 진짜 크고 감옥 같은 걸 입어줬어요. 그래서 저승사자라고 생각을 못했죠. 저희가 생각하는 저승사자는 검은 옷에 검은 갓에 입술은 빨갛고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몸집이 크고 키가 큰데 얼굴은 잘 안 보이는 남자 둘이 들어와서 밥 먹는 오빠를 끌고 가는 거예요. 막. 근데 순간 지금 보내면 큰일 난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미친 듯이 쫓아가서 막 매달리고 왜 그러시냐고 누구 쓰냐고 막 이렇게 계속 했어요. 근데 저를 밀치면서 너는 아직 때가 안 돼서 안 돼! 이러면서 저를 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한테 매달려봤자 힘으로 당해낼 재간이 없으니까 오빠한테 업혀가지고 제가 그렇게 한 30분을 씨름을 했어요. 꿈에서.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더니 뭐 시간이 지체가 돼서 안 된다 하면서 오빠랑 저랑 저쪽에 던져버리더니 가다가 다시 와서 저한테 너 이거 어디 가서 말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네 알겠어요.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요. 살려주세요 하고 거기서 딱 꿈에서 깼어요. 근데 그게 저승사자인지 몰랐거든요. 그렇게 잊고 살다가 무슨 이상한 꿈을 꿨네 하고 있는데 언니한테 명복 글자가 보였다 얘기를 듣고 사주 단명운 생각을 딱 들면서 이 꿈이 딱 생각이 나서 언니한테 저승사자를 본 것 같아요 해서 처음 얘기를 했던 거죠. 진짜 근데 말하지 말라고 해서 그때까지 말 안 했던.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었지. 말하지 말라고요. 아무한테도 말을 안 했는데 언니가 좀 영검하시고 하다 보니까 언니한테는 얘기를 하고 좀 이렇게 해봐야겠다 얘기를 했는데 그게 처음으로 꺼낸 얘기였대 나. 맞아요. 근데 이 얘기를 듣는 내내 제 뒷골이 너무 땡기고 막 아프고 하니까 내가 더 이상 점사는 안 나온다 미안하지만 그리고 별로 안 보고 싶다는 느낌이 들었어. 이 이후로 내가 건드리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왜냐면 난 아직 애동이고 애기니까.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만 보자 뭐 그래 하고 그냥 보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집에 가면서 자기 오빠한테 연락을 해서 내가 점을 봤는데 이런 상황이 생겼다. 그리고 사실 내가 꿈을 꿨는데 하면서 이걸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이 오빠가 갑자기 막 안달이 나가지고 나 당장 거기 가겠다.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깜짝 놀랐어요. 나 당장 가겠다. 그 선생님을 보게 해달라. 이래서 진짜 그날 되게 늦은 시간에 이 친구한테 연락이 왔었어. 혹시 지금 가면 안 되냐. 근데 그때는 내가 다른 데로 이동을 해버리는 바람에 안 된다. 오늘은 못 온다. 이랬더니 그러면은 너무 죄송해요 막 하면서 이런 연락 드려서 죄송해요 막 계속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결국은 다음 날에 왔어. 오빠가 딱 들어왔는데 이제 나는 동생을 한번 봤으니까 그렇게 막 심각하게 생각 안 했던 거야. 그리고 내가 잘못 봤을 수도 있고 맞잖아. 확신이 없지 애기니까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 오빠가 들어오길래 들어오세요 이러고 딱 문 열고 들어오세요 이러고 딱 봤는데 그 오빠를 딱 쳐다봤는데 이마에 망자라고 딱 적혀 있는 거야. 망자. 이게 한자인지 한글인지는 몰라. 그냥 뭔가가 적혀 있는데 그 느낌이 망자의 느낌이야. 와 정말 말 그대로 이마에 망자를 쓰고 들어온 그런 상황. 내가 보고 뭐야 이러고 자리에 앉았지. 그리고 나서 이제 점사를 보기 시작하는데 너무 쎄한 거야 느낌이. 뭐지? 내가 지금 잘못 보고 있나? 이 사람은 산 사람 근데 산 사람 맞나? 하기에는 너무 생생해. 그러니까 쌩쌩해 그 사람이. 멀쩡해 보기엔 오빠가. 보기엔 굉장히 멀쩡한데. 멀쩡해. 그리고 뭐 금전적으로도 문제도 없고 뭐 여자 문제도 크게 없고 막 전혀 문제가 크게 없어. 근데 뭔가 자꾸 막 뒷골로 너무 서로 같이 나도 막 이러고 있고 상대방도 막 이러고 있고. 서로 점사를 보는데 둘 다 뒷골을 잡고 점사를 보고 있네. 진짜로 이게 그냥 피곤해서 뒷골 땡기는 거 나도 알잖아. 근데 이거는 내가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야. 진짜 이렇게 앉아있기도 힘들 정도로 너무 아프고 이래서 이 점사를 보는데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결국은 그 대수대명이랑 구술을 했어요. 결국에는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나 대신에 다른 걸 보내는 거야. 왜 우리 옛날에 저승사자가 자꾸 찾아오는 걸 막으려고 문패를 받고 그런 얘기처럼. 뭐 홍길동에서 막 김길동으로 바꿨다가 그 얘기 있잖아. 우스개로. 근데 대수대명도 어떻게 문패를 바꾸는 거랑 똑같아. 나 대신에 나로 포장한 거를 대신 보내는 거야. 나인 것처럼 해서. 나인 것처럼 해서. 그래서 이 사람의 명을 조금 다시 길게 해주는 건데 그래서 이 분은 그 굿으로 인해서 좀 괜찮아졌어. 실제로 굿할 때도 처음에 왔을 때는 막 밥 먹는 것도 되게 힘들어하고 우리 막 재금도 치고 막 장구도 치고 피리도 불고 하거든 굿할 때는. 근데 너무 괴로워하는 거야. 앉아있는 내내. 그러면서 막 고개를 숙여가지고 막 귀를 막고 그때 그랬었거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너무 듣기가 싫다고. 그치. 그 소리들이. 그래갖고 막 판피린도 먹고 막 약도 먹고 계속 이랬는데 맞아. 나중에 끝나고 나선 완전 딴 사람이었어. 다시 태어난 것처럼. 싱글벙글. 진짜로.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게 웃는 걸 몇 년 만에 처음 봤었어요. 왜냐면 그 죽을 나이가 다가올수록 저희 오빠가 진짜 20 몇 년 동안 내가 알던 오빠가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공격적이고 굉장히 계속 혼자 있으려고 하고 집 밖으로 안 나가고 신경질이 그런 게 없었어요. 승질머리가. 이 굿이 거의 마무리되고 군웅 풀고 이렇게 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 아프다고, 하나도 안 아프다고 하면서 신이 엄청 났더라고요. 근데 이제 군웅 풀 때 이 군웅이 그 곳에 어떻게 보면 거의 막바지 마지막 단계였는데 군웅 풀고 있을 때 그게 막 돼지를 잡아다가 막 이제 막 하는 거예요. 좀 그런 게 있어. 그래갖고 사람들이 이제 다 그쪽으로 보고 있어서 나도 이제 군웅 푸는 걸 보고 있다가 이렇게 내가 딱 고개를 돌려가지고 그 굿땅이 보통 산에 있어요. 산 밑에. 그렇죠. 네. 조금 외진데 네. 왜냐면 소리도 많이 들리고 하니까. 그래갖고 산에 이렇게 있는데 거기가 굿땅이 담이 이렇게 담이 이렇게 돼 있어. 터니까 어쨌든 간에. 근데 그 담에 방금까지 누가 쳐다보고 있었다는 느낌이 딱 드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거기를 딱 쳐다봤는데 아무도 없어. 그래서 다시 군웅 푸는 걸 보는데 또 느낌이 싸해. 저기 분명 누가 있어. 그게 거슬리잖아. 예민하니까 또. 그래서 또 딱 쳐다봤는데 분명 있어. 이거는 뭐가 잘못 봤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왜 거슬리게 저기에 서 있어? 라는 느낌이 정확하게 딱. 왜냐면 우린 지금 이렇게 되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저기서 저렇게 거슬리게 서 있는 거야? 이 느낌이 딱 드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인상을 딱 찡그리고 딱 가만 생각해보니까 거기에 절대 누가 있을 수가 없어. 맞아요. 왜냐면 진짜 그냥 야산이야. 산 뒤는 완전. 그리고 내가 얼핏 느끼기에는 얼핏 딱 봤을 때는 느낌상 그 담을 이렇게 고개만 내밀고 이렇게 몰래 보는 것처럼 멀리서 그냥 관망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좀 보는 느낌이었는데 다시 딱 천천히 그 담을 보니까 그 담 높이가 어마어마하게 높아. 맞아요. 한 3m 정도 됐었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내가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이 친구가 옆에서 언니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자꾸 저길 보세요? 진짜 그래갖고 무서웠어. 그때 진짜 무서웠다 하더라고. 근데 나는 이제 뭐 무섭고 그런 건 둘째치고 내가 방금 본 게 뭐지? 그럼 왜 저기에 서 있지? 그럼 왜 이걸 본다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어쨌든 무당으로서 그래서 아마 그때 내가 본 게 좀 그런 거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 오빠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 말로는 뭐 구술해서 너무 좋아졌다 하지만 뭐 맞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실제로 하고 나서 하기 전에는 자기가 스스로 사람들로부터 고립됐었어. 맞아요. 그래서 자기 입으로 얘기하더라고. 막 모임도 그렇고, 막 그런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친목 동호회도 그렇고, 주변 친구들이겠지? 그런 사람들로부터 싸움이 나가지고 자기가 거기서부터 나온 거야. 그러면서 단톡방도 나오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연락도 안 하게 되고 진짜 이 친구 말대로 방에만 혼자 있고 뭐 회사는 그냥 어쨌든 나가야 되니까 나가는데 그러니까 언제 죽어도 문제 없을 정도로 주변 사람을 정리를 하고 있었대 사실은. 자기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식으로 자기도 내일 죽어도 문제 없을 만큼 사람들을 차츰차츰 정리하고 있었고 몸도 점차 쇠약해지고 막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 굿이 진행되고 나서 지금은 너무 좋아졌다고. 그리고 신기하게 진짜 그 자기가 싸웠던 그 친구들이 절대 다시는 보지 말자 해서 안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신기하게 먼저 연락이 왔대. 그래서 지금은 다시 너무 잘 지낸대. 거의 귀신에 홀린 것처럼 이렇게 끊어졌다가 관계가 갑자기 회복된. 그래서 이 오빠처럼 이렇게 대수대명을 쳐서 나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가끔 가다 보면 안 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1000명을 거스를 수 없다는 말처럼 무조건 가야 되는 사람도 있고 점사를 볼 때 느껴져. 이 사람은 가야 되는구나.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러면은 그냥 더 이상 깊게 안 봐. 근데 실제로 이 친구가 그때 표현했다시피 저승사자가 우리 엄마는 실제로 봤거든요. 저희 친엄마가 젊었을 때 이제 애인이 죽어가지고 돌아가신 거죠. 애인. 아버님 전에 잠깐 이렇게 아니 오랫동안 사랑했던 결혼까지 약속했던 수습이 안 되는데? 진짜로 결혼까지 약속했던 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셔가지고 엄마가 이제 같이 따라 죽겠다고 막 약도 먹고 막 밥도 안 먹고 막 죽만 먹고 이렇게 살던데 어느 날 그날도 이제 잠이 들었는데 그 키가 어마어마하게 큰 어떤 형체가 맞아. 벽을 스며들듯이 싹 들어오더래. 맞아, 저도 그렇게 봤었어요. 그 드라마 지옥처럼 이렇게 벽을 통과하는 느낌이.
그리고 눈앞에 딱 서 있는데 고개를 들어 쳐다봤더니 어마어마하게 높은데 얼굴은 안 보여. 얼굴 안 보여. 그리고 그냥 형체만 보여. 맞아. 그래가지고 자기를 한참 이렇게 내려다보는 듯 하다가 그냥 싹 사라졌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잠에서 깨고 나서 그냥 딱 지나가다가 순간 이게 뇌리에 막 스치듯이 있잖아. 내가 아까 본 게 저승사자였구나. 딱 그 느낌이 들더래. 그게 원래 그래. 너랑 똑같아. 맞아. 그게 막 깨고 나서 어떻게 저승사자 왔어? 이게 아니래. 아 그런 느낌이 아니라 본 게 뭐지? 이러고 있었어. 이게 뭐지 하고 지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생각나. 이 엄마도 이거를 느끼고 나서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진짜 죽을 때가 됐나 보다 해서 오히려 더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실제로 만신들도 하는 얘기가 저승사자는 원래 얼굴이 안 보여요. 왜냐면은 저승사자는 우리의 조상일 확률이 높아. 아 조상이 와서 데리고 우리 집의 조상이 자손을 데리고 올 확률이 높다라고 해서 얼굴은 안 보인다. 그래서 형체라던가 아니면 간혹 코, 돼지코. 그래서 돼지코라는 말이 있거든. 그래서 돼지코나 아니면 손 이 정도로 보이지 얼굴이 보이면은 나를 이렇게 내가 데리고 가야 되는 자손도 나를 알아보고 나 역시 얼굴을 비추게 되면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못 데리고 간대. 그래서 진짜 저승사자는 원래 얼굴이 안 보인다. 그리고 그 집에 덕이 진짜 많거나 복이 진짜 많은 집 같은 경우는 왜 우리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 어릴 때 막 어머니가 오셔서 손을 내밀어서 데리고 갔어요. 아가 가자 이러면서 데리고 가는 경우가 있잖아. 그게 진짜 베스트야. 아 그게 잘 가신 경우 진짜 잘 가는 경우에는 그 집이 진짜 복 많고 이러면은 그렇게 조상이 직접 뚜렷하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손잡고 데리고 간다 하더라고. 굉장히 편안하게 그러면 그치, 편안하게 가시는 거지. 자, 오늘 들려드릴 얘기는 저희 신 선생님이 처음으로 겪었던 수살귀에 관한 수살귀요? 얘기예요. 수살귀. 우리 수살귀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귀신 중에 거의 탑에 가까운 악질. 아 진짜요? 수살기가 물에서 죽은 귀신. 맞아요. 물에서 죽은 귀신이에요. 아 그래서 물귀신 작전. 그치, 물귀신 작전이라는 말이 왜냐면은 한 놈을 끌고 간다라고 해서 옛날에 그런 말이 붙었는데 왜 수살기가 독한지 이제 이 얘기를 들어보시면 좀 더 알게 될 거예요. 이거는 실화. 때는 약 20여 년 전에 선생님이 그때는 청배라고 해서 남의 집에서 굿을 하면은 가서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도 굿 해봐서 알잖아. 혼자서는 절대 굿을 못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와서 이제 굿을 완성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그 당시에는 이렇게 청배를 많이 다니실 때였는데 평소처럼 어떤 무당이 연락이 왔대. 그래서 굿이 있다 도와달라 해서 이 청배를 워낙 많이 다니시다 보니까 무슨 굿이냐 어떤 굿이냐 자세히 물어보지도 않아. 맞잖아. 우리도 일하다 보면은 그냥 믿고 가는 거잖아. 그래서 그게 충북 보은이었는데 알겠다고 내려갔대. 내려갔는데 얼핏 듣기로는 천도제인 줄 알았대. 천도제 그냥 죽은 사람 보내주는 굿. 근데 내려가서 보니까 이게 자리거지 굿이었던 거야. 자리거지. 자리거지 굿이 내가 죽은 자리에 아직까지 매여 있어서 천도제라는 거는 그 혼을 불러다가 이제 잘 다독거려가지고 보내주는 거잖아. 근데 이 혼이 못 오는 상태인 거야. 아 거기 그대로 있으니까.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 자리에 가서 혼을 거기에 실어가지고 혼을 실어서 오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라던가 이렇게 물에 빠져 죽은 사람, 그러니까 험하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분들은 혼이 거기에 있는 확률이 되게 높아요. 아 주로 객사하신 분들이. 맞아. 그래서 이 자리거지 굿을 통해서 그 혼을 건져야 되는데 알겠다. 워낙 선생님은 이 자리거지 굿을 많이 했으니까 알겠다. 그럼 가서 건져올게. 어딘데? 했더니 계곡이었던 거야. 계곡. 와. 그러니까 거기서 당황한 거야. 왜냐면은 선생님은 당시에 이 물귀신을 건지는 건 처음이었고 자기도 들은 얘기로는 이 수살기는 무섭다. 함부로 건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어른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게 또 처음이니까 무섭잖아. 겁나기도 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여태까지 많은 구슬했고 많은 귀신들을 다뤄봤으니까 어쨌든 간에 이 귀신도 잘 이렇게 다독거려가지고 데리고 오면은 아무 문제 없지 않을까 하고 그럼 가자 이렇게 된 거야. 근데 거기 또 변수가 생긴 게 한 명이 아니라 2명인 거야. 2명이요? 수살기가? 그러니까 그 계곡에서 죽은 사람이 2명이었던 거야. 왜냐면은 어쨌든 구슬을 의뢰한 쪽은 한 명이잖아. 한 명이서 의뢰를 하는데 이거를 풀려고 하니까 2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머리가 아픈 거지. 이 굿을 어떻게 진행하게 됐냐라고 했더니 사실 이 굿까지 오는 것도 되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어. 어떻게 된 거냐면은 2친구가 죽었어. 근데 이 친구들이 함께 그 계곡에 놀러 간 친구들이 타살했다. 그러니까 너네가 죽였다. 라는 의혹이 계속 있었던 거야.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거기는 시골이야.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 온 그 친구들이 서로 가족들 간의 왕래도 하고 되게 그런 친한 사람들이다 보니까 우리 새끼들이 너네를 왜 죽이냐, 너 새끼를 왜 죽이냐 하면서 싸움이 난 거야. 왜냐면 경찰도 못 찾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당시에는 이렇게 미제 사건이나 해결되지 않는 거는 무당한테 의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대. 그래서 이게 그렇게 안 풀리면은 무당을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자 해가지고 그래서 너꺼지까지 가게 된 거야. 아,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근데 그거 모르고 가셨던 상황이었던 거네요? 그치, 그냥 천도제라고 하니까 우리 선생님도. 근데 원래 진짜 굿은 이렇게 변동이 진짜 많아. 근데 문제는 이 수살기를 건질 때는 물에 닿으면 안 돼, 무당이. 그러니까 물 속에 들어가면 안 돼. 뭐냐면은 우리 녹그릇이라고 해서 이 그릇 안에다가 쌀을 넣고 흰 천으로 그 뚜껑을 덮고 그걸 흰 천으로 꽉 묶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던져 물에다가. 그리고 허이허이 젓다 보면은 그걸 흰 천을 다시 풀어서 뚜껑을 열면은 거기에 그 죽은 사람의 머리카락이나 손톱 발톱이 꼭 나와. 와 진짜요? 이건 진짜야. 원래 너 건질 때는 그런 식으로 건지는 경우가 많아. 특히 수살기는. 그걸 완전 밀봉해서 던져. 근데 꼭 거기에 안에 나온대. 머리카락 같은 게. 근데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절대 무당은 물에 닿으면 안 돼. 근데 선생님이랑 거기 있던 어느 무당도 이걸 몰랐던 거야. 어떡해. 당연히 물귀신이고 내가 걷어야 되니까 들어가서 첨벙첨벙 들어가서 그 넋을 건진 거야. 어머 근데 그 순간 선생님이 갑자기 이거는 넘어진 것도 아니고 물이 깊은 것도 아니었어. 근데 뭐가 물 밑에서 다리를 잡아 당기듯이 미친 듯이 갑자기 막 허우적거리기 시작하면서 균형을 못 잡겠더래. 남들이 봤을 때는 무릎까지밖에 안 오는데 자기가 체감하기에는. 그래서 막 허우적거리면서 난리를 치니까 그래도 다행히도 선생님 몸에 그 흰 천을 묶어놨었대요. 길게. 그걸 잡아 당겨가지고 놀래가지고 이제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진짜 그 이후로 물을 되게 무서워하게 됐어. 그때 경험한. 그 자기는 진짜 수살기는 분명히 있고 물에 절대 이런 경우는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때 엄청나게 크게 깨달으신 거야. 제대로. 그리고 실제로 그 이후로 한참 후에 어떤 이 수살기 전문 만신이 얘기하기를 절대 수살기 잡을 때는 무당이 물에 닿으면 안 되는 거였다. 너 큰일 난다. 같이 간다. 라는 얘기를 하셨다 하더라고. 근데 아직 무서운 건 시작도 안 됐어요. 뭐냐면은 자 아까 2명이 죽었다 했잖아요. 근데 굿을 진행하는데 어떻게 죽게 됐냐면은 이 얘기부터 먼저 해줄게. 자 죽은 친구는 28살 남자예요. 그리고 이거 의뢰한 사람도 남자네 집이야. 남자네 집에서 이거 굿을 의뢰했어. 근데 이 친구가 여자친구가 있어. 근데 이 여자친구 외에 다른 친구들이랑 다 같이 아침에 놀러를 간 거야. 계곡으로. 다 같이 계곡으로 놀러를 갔다가 이 남자애가 죽고 이 여자친구도 같이 죽은 거야. 연인이 같이 죽은 거야. 물에 빠져서? 물에 빠져서. 근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굿을 하면서 알게 된 거는 총 5명이서 계곡을 놀러 가게 된 거야. 아까 그 말한 연인들이랑 연인 2명이랑 다른 친구들하고 남녀 섞여가지고 5명이서 아침에 계곡으로 다 같이 놀러 가서 충북 보은은 다슬기가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뭐 계곡에서 다슬기도 잡고 뭐 이러면서 놀러를 가자 해서 이제 뭐 주변에 숙소도 구했을 거 아니야. 자기들끼리 그 근처에 숙소를 구해서 막 놀고 있는데 이 여자친구와 다른 3명 중에 다른 친구 남자애 이 둘이서 친하니까 다 같이
우리 다슬기 잡아올게 이러면서 나가더래. 그럼 잡아와라. 우리 남아있는 사람들끼리는 뭐 안에서 뭐 다른 것들을 준비하겠다 이러고 그 둘이서 나가가지고 막 다슬기를 잡아왔대. 그리고 나서 저녁이 된 거야. 저녁쯤 한 6시, 7시쯤 되니까 이 말은 남자친구 있잖아요. 원래 죽은 남자친구가 갑자기 물고기를 잡겠다 하더래. 갑자기요? 응, 갑자기 내가 물고기를 잡아올게. 이걸로는 부족하니까, 다슬기로는 부족하니까 물고기를 잡아올게 하면서 아까 그 3명 중에 또 다른 남자애랑 같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대. 계곡으로. 어두컴컴한데. 그 남자 둘이서 이제 가니까 뭐 애들이 뭐 신경이나 썼겠어. 그물 같은 거 있잖아. 그거 가지고 그 물도 되게 얕았대. 그런 걸로 첨벙첨벙 하면서 이제 막 하는데 갑자기 이 남자친구가 야, 여기 물이 너무 깊어. 여기 물이 진짜 너무 깊은 것 같아. 막 이러더래. 그러니까 그 다른 친구가 저 놈이 왜 저런 미친 소리를 할까? 왜냐면 너무 얕으니까. 말도 안 되게 되잖아. 얕으니까. 네. 그래서 그냥 쳐다보고 그냥 무시를 했대. 원래 남자애들 그러잖아. 아, 장난치는 거다. 그치. 네. 개소리하면 무시하잖아요. 그래서 무시를 했는데 이 남자가 갑자기 막 미친 듯이 막 허우적거리기 시작하더니 야 진짜 물 깊어 하더니 막 허우적거리더래. 난리를 치길래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또 장난치나 보다. 맞잖아. 허우적거릴 이유가 없는데 그러면서 그냥 무시를 했대. 그랬는데 진짜 조금 있으니까 조용하더래. 조용하더래. 안 그리고 날도 어둡기도 하고. 그래갖고 이 친구 깜짝 놀래가지고 무섭잖아 사람이. 날도 어두우니까. 그래서 깜짝 놀라서 막 소리를 지른 거야 나가면서. 이제 다가가기보다는 그 친구도 당황스러우니까. 그래갖고 막 나 소리를 지르니까 그 다른 친구도 우르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뛰어가가지고 야 저 새끼 이상하다고. 갑자기 물에서 안 나온다고. 이거 진짜 이상해 막 이 소리를 한 거야. 근데 그때도 긴가민가 했대. 진짜 잠수하고 장난치는가 이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들 중에 여자친구 아무래도 제일 가깝잖아. 이 여자친구가 들어간 거야. 근데 저 친구들이 보니까 남자의 몸이 이렇게 떠있더래. 왜 우리 사람 죽었을 때 이렇게 뒤집혀가지고 떠있는 것처럼 떠있더래. 그래서 진짜 그때는 이 친구들 당시 했던 얘기도 그때도 긴가민가 했었대. 장난인지 진짠지. 근데 날은 어둡지 무섭지 하니까 막상 다가갈 수는 없었던 거야. 그래서 여자친구가 다가갔는데 갑자기 그 떠있던 몸이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지듯이 있잖아. 반대로. 그러니까 엎어져 있으면 손도 안 되는데 엎어져 있으면은 그게 갑자기 이렇게 뒤집혀지듯이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꺾이더니 여자애가 가까이 오니까 갑자기 손을 탁 잡더니 그대로 이렇게 넣은 거야. 친구들은 눈앞에서 그걸 본 거야. 죽은 듯이 있다가 죽은 듯이 이렇게 뒤집혀져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몸이 이렇게 돌더니 그 여자의 팔을 확 잡고 이렇게 물 안으로 끌어당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애들은 난리 난 거야. 근데 아무도 다가가질 못한 거야. 너무 무서우니까. 그리고 그 순간에도 이게 장난인가? 막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야. 장난치나 쟤네들이? 이게 막 혼란스럽잖아. 진짜 눈앞에서 실제로 경험했다고 생각해봐봐.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다가가진 못하고 막 발만 동동 구르다가 이제 경찰서에 신고한 거야. 지금 여기 어디 계곡인데 애들 둘이가 이상하다. 물 안에 들어가서 안 나온다 했더니 이 경찰들하고 막 왔는데 둘 다 죽었어. 건져냈는데 진짜 익사한 거야. 그 자리에서. 근데 물이 되게 얕았다고. 물이 되게 얕았지. 그러니까 이제 경찰들도 부모님들도 다 오고 이랬는데 경찰들도 이 물에서는 이 물 높이에서는 절대 사람이 죽을 수가 없다. 이거는 장난치다가 죽었거나 아니면 누가 이렇게 물에서 못 나오게 잡아서 죽었거나 이거다 하니까 이제 이 친구들한테 모든 게 다 의심이 된 거야. 그러니까 부모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부모들끼리 싸우다가 결국은 무당집까지 오게 된 거야. 왜냐면 남자애가 죽은 것도 이해가 안 됐고 남자애가 그렇게 몸이 갑자기 이렇게 움직였대 실제로. 방금까지만 해도 이렇게 뭔가 떠있던 느낌이 들다가 여자애가 가까이 가니까 그 몸이 움직였다는 거야. 그럼 그때까지면 살아있었다는 의미인가? 막 이러면서 이제 산 사람들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잖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굿까지 의뢰하게 됐는데 실제로 이제 넋을 건져와가지고 두 사람 넋을 다 건져왔대. 의뢰한 거는 남자네 집이지만 어쨌든 두 사람이 죽었잖아. 그러니까 가서 두 사람 넋을 다 건져와가지고 굿을 진행을 하는데 우리 선생님이 이제 그 혼을 실은 거야. 근데 갑자기 그 굿판에 있던 엄마를 딱 보더니 딱 했던 소리가 선생님이 엄마 나 혼자 안 간다고 했잖아.
갑자기 얘기를 딱 얘기하더래. 그 자기 친엄마 보고. 근데 엄마가 그 얘기 듣자마자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톡 쓰러진 거야, 거의. 선생님도 자기가 혼이 실려서 한 얘기지만 이걸 왜 얘기하는지는 이해는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왜 그러시냐 했더니 실제로 그날 계곡에 놀러 가는 날 아침에 이 친구가 막 짐을 싸면서 나가면서 엄마한테 엄마 근데 나는 죽더라도 난 혼자 안 죽어? 이 얘기를 했다는 거야. 갑자기 뜬금없이 나가기 전에 현관 앞에서. 그랬더니 엄마는 야 너는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했더니 그 남자친구가 아니 사람 일은 혹시 모르잖아.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나는 죽더라도 절대 혼자 안 죽을 거야. 이 얘기를 하고 갔다는 거야. 근데 엄마가 그걸 까먹고 있었던 거야. 이해되지? 근데 갑자기 그 혼이 실린 무당 입에서 엄마 나 혼자 안 죽는다 했잖아. 그 얘기 나오니까 이 엄마 깜짝 놀란 거야. 그리고 굿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이 여자친구가 아까 뭐라 했지? 다슬기 잡으러 갔던 다른 친구랑 갔다 했잖아. 그 친구랑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애는 작정하고 죽었던 거야. 눈앞에서. 이제 이 두 사람이 바람을 피고 있다 보니까 이 남자애가 거기에 배신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너네 보는 눈앞에서 죽겠다 해서 진짜 작정하고 죽었던 거야. 근데 죽을 때 걔 말대로 혼자 죽진 않을 거다라고 했듯이 그 여자애를 데리고 갔던 거지.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넋을 2개를 건져왔잖아요. 그럼 한 사람도 싫어야지. 그래서 그 여자 넋도 싫었대. 근데 그 여자 넋이 딱 한마디 하고 갔대. 뭐라고 했는 줄 알아? 딱 한 사람을 이렇게 주변에 둘러보다가 딱 한 사람을 보더니 아쉽다 너도 데려갈걸 이 소리를 했다는 거야. 바람핀 남자애. 아쉽다 너도 데려갈걸 근데 너 절대 물가에 가지마 너도 죽어. 딱 이 소리하고 넋이 나가더래. 이해되죠? 그 자기랑 바람 폈던 남자. 그 남자 진짜 그 자리에서 졸도했대. 그 얘기를 듣고 근데 그럴만 하겠다 진짜.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몇 년이 흐르고 선생님도 막 그런 수살기 전문 만신 만나갖고 절대 물에 닿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도 듣고 또 그 이후에 물 공포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도 많은 노력을 했겠지. 그러면서 또 많은 수살기들을 또 건졌대. 그 이후로도. 이 무당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친할 때는 확 친하다가 또 한참을 연락을 안 한대. 그 시즌에 따라서 만나는 사람들이 좀 바뀌어. 그래서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무당 선생님이랑도 이제 한동안 연락이 끊겼다가 너무 오랜만에 연락이 왔던 거야. 그래서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 뭐 나는 여전히 거기 충북 보은에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근데 그때 선생님이 건졌던 그 수살기 그 기억나세요? 이렇게 된 거야. 선생님 까먹고 있었지. 왜냐면 그 이후에도 많은 일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누구였죠? 그랬더니 그 왜 연인들 죽었던 맞아 기억난다고 그랬는데 그때 왜 찝었던 그 바람 폈던 남자 있잖아. 그 사람이 그 이후로 가정도 꾸리고 막 잘 살았대. 결혼도 하고 그때도 나이가 있었으니까 잘 살았는데 죽었다는 거야. 죽었대. 그렇고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왜 죽어요? 뭐 병 났어요? 뭐 일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물에 익사했다는 거야. 진짜로. 왜냐면 계곡은 아니고 그 계곡은 아니고 다른 데서 익사를 했대. 그러니까 자기도 결혼하고 애 낳고 하다 보니 그걸 까먹은 거야. 그 남자도 그때 귀신이 경고했던 거를. 그래서 진짜 뭐 바다인가 어디서 익사했대. 놀러 갔다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수살기는 이렇게 무서워요. 무슨 말이냐면은 수살기는 선생님도 항상 하시는 얘기인데 모든 물에 다 그게 가능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충북 보은 계곡에만 한정돼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물에서든 활동할 수가 있어. 이해되죠? 그래서 수살기들이 원한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꼭 데리고 간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 남자도 익사해서 죽었다. 그 얘기를 듣고 선생님이 자기도 무당이고 거의 몇십 년을 귀신을 다뤘지만 너무 무서웠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수살기는 진짜 무섭다. 그럼 수살기가 귀신 중에 제일 무서운 귀신이냐? 그건 또 아니다. 왜? 수살기는 물에서밖에 활동을 못 하잖아요.
수살기는 한 3위 정도. 3위요? 이 정도인데 3위요? 자,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귀신 중에 가장 악한 귀신, 악귀를 꼽으라고 하면은 보통 1위를 수살기로 많이 꼽는데 사실 진짜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수살기 같은 경우는 물에서밖에 활동을 못해. 그러니까 물에서만 힘이 강해. 물 밖으로 나오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1위는 사실은 수살기는 아니다. 말씀은 안 해주시나요? 자, 또 한 가지 더 얘기해드리자면은 이건 실제로 제가 경험한 얘기예요. 이렇게 무당들은 기도터를 되게 많이 다니잖아. 우리는 기도터를 다니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 기도터에 있는 신이 오시진 않아. 그건 거짓말이야. 맞잖아. 그 터에는 그 터에 맞는 신령님이 계신데 어떻게 보면 천지신이죠. 천지신이 진짜 속된 말로 뭐 할 일 없어서 개인 무당한테 집에 가겠어. 맞잖아. 그러니까 우리 조상신과 나지 우리 조상신이 직접 가서 인사를 드리면서 명기서기를 받아오는 게 바로 기도예요. 진짜 쉽게 설명해줬지. 이제 이해되지. 나도 옛날에 이해가 안 돼서 왜 무당들에게 기도를 잡고 다니지? 절에 가나? 어디 가나? 나도 막 이랬거든. 전국 팔도뿐만 아니라 해외도 포함되죠. 거기에 있는 그 신령님한테 우리 조상신이 가서 인사를 드리고 명기서기를 받아서 그 힘으로 점을 보고 그 힘으로 불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아마 아시다시피 저도 기도터를 I don't blame you for living this wish had been enough for you to stay. I saw it coming in the way you changed, in the silence between your words. Every I'm fine felt heavier than truth, like something breaking unheard. I tried to fix what I didn't understand, held on tighter as you slipped away. But love can't grow where it's already gone. I don't blame you for living this wish had been enough for you to stay. I saw it coming in the way you changed, in the silence between your words. Every I'm fine felt heavier than truth, like something breaking unheard. I tried to fix what I didn't understand, held on tighter as you slipped away. But love can't grow where it's already gone. I don't blame you for living this wish had been enough for you to stay. I saw it coming in the way you changed, in the silence between your words. Every I'm fine felt heavier than truth, like something breaking unheard. 되게 많이 다니는데 저희가 저번 주에 제주도 기도로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제주도 기도를 갔었는데 제주도는 사실 이 기도터가 진짜 많아요. 그리고 되게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뭔가 되게 그렇게 잘 관리해요. 아직도 제주도는 이런 뭐 토속신앙이라든지 이런 무속신앙에 대해서 많이 잘 보존이 돼 있어서 오히려 이런 도시보다 그러니까 서울이나 이런 데보다 훨씬 더 그게 잘 꾸며져 있고 잘 가꿔져 있는데 그런 경우는 있어. 무당들이 하도 가가지고 막 자연에다가 촉 켜놓고 막 뭐 쓰레기 다 버리고 오니까 막아둔 경우는 많아. 그래서 이 기도터들이 점점 실존은 하는데 막아두기 시작하면서 무당들이 옛날처럼 그렇게 쉽게 길이 이렇게 있거나 한 경우가 많이 없다. 그래서 제주도 기도를 다니면 정말 이거는 거의 밀림에 왔다 생각할 정도로 우리 사진 보면 아시겠지만 거의 진짜 바위를 막 넘고 정글의 법칙 마냥. 진짜 그 정도로 길이 없어. 그냥 여기서 죽어도 아무도 몰라.
그리고 내가 봤을 때 한 1년간은 아무도 오지 않았어 여기에. 진짜 지도에도 안 나오는 길을 찾아다녀야 되는 거야. 물론 유명하고 막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기도터도 있지만 또 사람 심리가 또 그렇잖아. 옛날에 진짜 만신들이 불렸던 그런 기도터 이런 데를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특히나 저번 제주도 때는 되게 유명한 터들만 돌아다녔는데 이번에는 진짜 무슨 탐험대처럼 우리가 진짜 힘든 기도터들만 찾아다녔어. 진짜 거의 끊어질랑 말랑한 밧줄 타고 올라가가지고 우리 진짜 힘들었거든 이번에. 그래서 저희 갔다 온 친구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어떤 기도터에 들어갔는데 거기 기도터도 선생님도 거의 5년 만에 가보신 곳이었고 막아놨어. 동굴이에요 동굴. 그 동굴인데 그걸 바위로 막아놨더라고 동굴을. 그래갖고 우린 모르니까 그거 관리해주는 사람도 없고 진짜 그야말로 그냥 자연이네요. 그냥. 자연 속이야. 진짜로 너네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왜 이렇게 동굴이 막혀져 있지 이러고 나한테 기도를 해보래 받아보래.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고 딱 하는데 갑자기 어떤 머리를 다 풀어헤친 여자가 그 동굴 안에서 이렇게 하고 나오려고 하는 거야. 진짜로. 그리고 내가 깜짝 눈이 확 떴어. 근데 이게 기도터에 자꾸 이런 게 보이면 안 좋거든요. 뭔가 징그러운 거, 뱀, 막 귀신 이런 걸 보면 안 좋으니까 난 또 선생님한테 혼날까봐 무서웠던 거야. 이 얘기하면은 너가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러실까봐. 그래갖고 내가 딱 시선을 이렇게 외면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뭘 받았니 계속. 나는 애기니까 계속 나한테 계속 뭐 받았냐 뭘 봤냐 라고 물어보시길래 내가 혼자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요 내가 이랬어. 근데 이상하잖아 누가 봐도. 그러니까 아니다 저 분명히 뭔가 봤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막 닥달하신 거야. 뭐 봤냐 얘기해라 괜찮다 얘기해라. 그래갖고 내가 아니 어떤 하얀 옷 같은 거 입고 여잔데 머리를 산발하고 풀어헤쳐갖고 그 동굴에서 동굴 분명히 바위로 막아놨어. 근데 그 동굴에서 이렇게 하고 나오려고 하더라 여자가. 그래서 내가 너무 깜짝 놀라서 눈을 그냥 확 떠버렸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고개를 막 젓더니 여기는 신들이 다 떠나갔대. 그러니까 신들이 다 떠나간 자리에는 누가 남냐면 귀신만 남아있어요. 원래는 신령터였잖아. 근데 신령터가 이렇게 박살이 나면은 신들이 다 떠요. 그러면은 온갖 잡기들이 다 몰려. 그러면서 나한테 막 이제 오색을 찢어주면서 빨리 나가재 여기서 안 좋대 여기가 나가재. 그래갖고 알겠다 하고 나가고 다다음 날 이제 우리 마지막 기도 날이었어. 그날 배를 타고 들어가는데 그 배를 관리하시는 분이 또 여기서 제주도에서 평생을 이런 기도터를 관리하셨던 분이셨던 거야. 그래서 우리한테 어디 갔냐 뭐 기도는 잘하셨냐 선생님들 괜찮으시냐고. 선생님이 근데 거기가 옛날에 나 5년 전에 갔을 땐 되게 좋던데 왜 바위로 다 막아놨냐 좀 이상하더라 했더니 그 사람 깜짝 놀라면서 그 기도터 갔다 오셨어요? 거기 막아놨지 않아요? 이러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막아놨는데 막는다고 해서 막 또 뭐 펜스를 쳐놓는 거 그런 것도 아니야. 없어 아무것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열려 있길래 뭐 자연이잖아. 그래서 그냥 들어갔다 왔다. 근데 갔더니 이렇게 옛날에 동굴이 오픈돼 있었는데 바위로 막아놓고 해서 되게 이상하더라. 거기 기도터가 좀 망한 것 같다. 선생님이 이랬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우리를 한참을 쳐다보더니 거기서 3년 전에 여자 둘이가 살해당했다는 거야. 기도터에서요? 기도터에서 무당 2사람이 여자 둘이가 기도를 하러 갔는데 사실 이미 그때부터 신은 안 계셨던 거죠. 둘이가 하러 갔는데 그 주변에 있던 노숙자가 그 사람 둘을 강간하고 그 자리에서 살해해서 거기 동굴 속에 집어넣었던 거야. 진짜로. 내가 본 게 정확하게 맞았던 거지. 그 동굴에 진짜 이렇게 하고 나오려고 하는 순간 내가 탁 눈을 떠버렸거든 그냥. 그래갖고 우리 전부 다 진짜 그 자리 다 얼음이었어. 근데 내가 이 얘기를 되게 조심스러웠던 게 아니 무당이라면 신이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죽냐 이렇게 공격이 들어올까봐 이 얘기를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거든. 근데 이렇게 기도터를 잘못 가게 되면은 정말 그러니까 신들이 다 떠난 귀신들이 바글바글한 이런 기도터라든지 아니면은 그때 또 뭐 안 좋은 일이 있었겠죠. 뭔가를 잘못했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은 좀 이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 기도터에 갔다가 진짜 되게 좀 소름 돋는. 얼마 안 됐어요. 우리 저번 주에 왔으니까. 그때 진짜 무서웠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나보더니 영검하네 이러시더라고. 근데 영검은 둘째치고 너무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내가 봤던 게 정확하게 맞았던 거지. 거기 기도터가
진짜 큰 동굴이야. 엄청나게 커. 그치? 한 3m 넘나? 근데 거기를 엄청 커다란 바위로 막아놨어. 근데 그 안에가 안 보이지 당연히. 그러니까 바위 틈 사이로는 보여. 그래서 선생님이 난 자꾸 보라고 했는데 너무 보기가 싫은 거야. 그 바위 틈 사이로 안에가 보인다고 보라고 했었잖아. 안 보이고 안에서 초를 얼마나 많이 피웠는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위가 새까맣게 탔어. 바위들이. 위가. 근데 딱 그거 보는 순간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너무 기분이 나쁘면서 씨 안에 보라고 하는데 막 보기도 싫고 빨리 여기서 나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거든. 근데 실제로 어쨌든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무섭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절대 여자들끼리 이렇게 위험하게 하면 안 된다. 아무리 우리가 신을 모시는 몸이고 하더라도 어쨌든 인간 사회에서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겁 없이 이렇게 너무 깊은 데에 여자들끼리만 오거나 하면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는 다 우르르 다니죠. 자, 오늘 들려드릴 얘기는 청주에 위치한 피반령 선앙이라는 곳에 대한 얘기예요. 피발령이요. 우리 같이 일하는 실장님이 너무 이런 거에 무디니까 막 뭐 빙의를 보든 누굴 보든 정말 눈 하나 깜짝 안 해. 그래서 자기는 나는 시체 닦는 일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오기로 그래? 그럼 너 한번 날 잡아서 내가 피발령 선앙에 한번 데리고 가주겠다. 그래서 거기 가서 한번 두드려보자 라고 얘기가 하면서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발령 선앙이 도대체 어떤 곳이냐 하면서 선생님이 이제 그곳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줬는데 그야말로 우리 실장님 같이 정말 무딘 사람도 거기 가서 두드리면 뭐 하나 붙여올 수 있는 곳. 정확히는 청주에 위치해 있어요. 이 선앙이. 근데 옛날에 여기서 그러니까 대학살이 일어났던 곳이야. 그러니까 옛날에 막 전쟁 난리통에 한 부락이 전체가 다 학살된 곳이에요. 마을 전체가? 마을 전체가. 근데 그 시체들이 한 3-4천 명 정도 됐다는데 그거를 그 선앙 밑에다 묻은 거야. 나무 밑에다가. 근데 사실 그 나무는 이 마을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수호신 같은 존재였는데 당시에 사람들이 뭐 그런 게 다 있어. 뭐 그런 게 어디 있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 큰 나무 밑에다가 다 묻었다. 이 위치가 정확히는 두 산들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웬만한 만신 선생님들 중에 피발령을 모른다. 이런 만신이 아니다.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유명한 곳인데 여기가 왜 유명하냐면은 이 피발령은 낮에 가면 아무 감흥이 없어. 정말 아름답대요. 그래서 나도 찾아봤거든. 근데 선생님 여기 아닌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정도로 진짜 너무 그냥 뭐 나무도 좋고 막 뭐 그냥 진짜 되게 그냥 평범한 그런 데 같아. 아무런 그런 게 없어. 막 무섭다 이런 느낌이 안 들어. 근데 문제는 거기는 우리 보통 기도 가면은 과일이랑 떡을 챙겨가잖아요. 근데 거기는 과일이랑 떡을 절대 챙겨가면 안 돼. 왜죠? 피를 가져가야 돼. 근데 사람 피를 가져갈 순 없잖아. 그러니까 선지. 혹은 생고기를 가져가서 두드려야 된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거기는 낮에 가면 아무런 감흥이 없는데 신기하게 밤 10시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이거에 무딘 사람들, 정말 이거에 나는 귀신 하나도 안 믿어 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가서 그러니까 들어가는 길도 정말 무섭고 들어가서 두드리면 진짜 그냥 소름이 미친 듯이 돋는다 하더라고. 무당도 무당이지만 일반인들도 서기가 서는 곳. 서기라면 소름이죠, 소름. 일반인들도 소름이 막 쫙 하고 막 영산들도 엄청나게 많고 그런 영들이 미친 듯이 감흥 가는 곳이다. 그래서 막 일반인들 중에 왜 이런 거 호기심 많은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진짜 들어가려고 해도 10시가 넘어서 들어가면은 못 들어간대. 못 들어간다고요? 무서워서. 실제로 이 무업을 하시는 만신 선생님들도 너무 무섭다 라고 할 정도로 들어가면서부터 그런 오싹한 무서움이 엄청나게 든다고 하더라고. 역시 선생님도 군웅줄이 세시니까 여기를 옛날에 어릴 때 무당 4명이 다 같이 간 적이 있었대. 근데 자기도 들어가기 전에는 뭐 그런 데가 다 있냐, 나는 뭐 온갖 기도터를 다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첫 시도 때 아무도 못 들어갔대 여기를. 너무 무서워가지고.
와,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우리 선생님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알 텐데 진짜 웬만한 빙의 뭐 귀신 그냥 다 빼시고 무서운 데 있어도 그냥 즐기시는 분이에요. 근데 자기도 첫 시도 때 못 들어갔고 여기를 처음 갔는데 들어갔다는 말씨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건 거짓말이라고. 정말 큰 소리 지었어. 그거는 100% 거짓말이야. 그런 사람은 없대. 진짜 딱 들어가자마자 와 여기는 100% 귀신 밭이다. 와, 귀신 밭 어. 수준의. 귀신 밭이다. 여기는 100% 감긴다. 그러니까 뭐에 홀린다. 라고 할 정도로 너무 무서웠다. 여기만의 규칙인데 그게 낮에 가서 인사를 미리 드려야 돼. 사실. 그걸 모르고 만약에 휘발령이다 해가지고 밤에 가서 한다. 그러면은 차 라이트를 비춰도 정말 칠흑같이 컴컴할 뿐더러 받아주지도 않는다. 그래서 실제로 진짜 이 만신들 사이에선 아시는 분들은 원래 낮에 가서 먼저 인사를 드리고 밤에 정식으로 가서 기도를 하는 게 여기에 그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입구에서부터 이제 피발령 선앙까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걷는데 그 통과하는 게 진짜 웬만한 폐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리고 겨우겨우 들어가서 차려놓으면은 또 그렇게 무섭대. 그러니까 무섭다는 느낌이 무서워 막 이런 거 소름이 돋으면서 그러니까 겁을 주는 거야. 계속해서 네가 여기서 버티나 안 버티나. 거기서 진짜 최소 30분 이상만 버텨도 선생님 말로는 빵 터진다. 그야말로. 그러니까 웬만한 귀신들도 무섭지 않고 웬만한 빙의 온 손님도 진짜 껌일 정도로 느껴진대. 어떤 곳이길래? 그 소름이랑 그 오싹함을 견디는 게 진짜 자기도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서 귀신 빼는 게 그냥 우스워진다. 만약에 일반인이 거기 가잖아요. 막 공포 체험한다, 폐가 체험한다 하면은 일반인이 뭣도 모르고 가게 되면은 정말 죽어 나오던지 다쳐서 나오던지 멀쩡하게 들어갔다가 나오기는 힘들다. 밤에. 그래서 거기는 이 정도로 되게 그런 기운이 센 곳이라서 동네 사람들도 밤에 그러니까 타지에 있는 사람들이 오면은 뭐라 한대. 혹시 저기 들어가려고 하냐? 가지 마라. 왜냐면 사고가 너무 많이 나니까. 와. 근데 너무 지금 소름 끼치는데? 그래서 실제로 거기 옛날에 공포 체험하러 가서 사고가 난 사람들도 실제로 많았고 막 119도 엄청나게 많이 왔고 거기는 뭐 요즘에 유튜브 찍는다고 사람들이 막 그런 폐가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옛날에도 꼭 찍진 않더라도 그걸 즐기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대. 그러니까 어디 무당한 데 들어가지고 거기는 찐이다 해놓으니까 테스트하러 온 사람들도 많았는데 거기는 신기하게 그러니까 들어가서도 위험한데 들어가기도 힘들어. 이거는 사람을 미친 듯이 뺑뺑이 돌린대. 못 찾게. 거기를 내가 가야 되는 지점인데 거기를 거꾸로 뒤집혀놔서 계속 같은 데를 반복적으로 돌게 뺑뺑이 돌린다. 홀린 듯이 그치 홀린 듯이 찾아서 어떻게 겨우겨우 들어간다 하더라도 꼭 아까 뭐 좋아한다 했어요? 피를 보고 나와야 된다. 거기는 피를 안 갖고 가면 안 가지고 가면은 자기라도 피를 흘려야 될 정도로 거기는 진짜 선지 생고기밖에 안 받는다고 하시더라고.